오늘 사연은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순간의 선택이 어디까지 번져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병, 빚, 가족의 부재가 언급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들어주세요. 지금 그녀의 첫 문장을 함께 펼쳐봅니다. 디제이님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쓰는 제 이름은 나율입니다. 지금은 30대 초반이에요. 제 손으로 회사를 다시 세웠고 직원도 있고 제 이름으로 기부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다시 일어선 여자라고 부르지만 제 시작은 그렇게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시작은 추락이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을 두 동강 낸 그 전과 후의 전 일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프고 부끄럽고 지금도 꺼내기 힘든 기억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한 모습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오래된 고깃집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깃집은 우리 동네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킨 곳이었어요. 벽은 기름때로 누렇게 변했고 환풍기는 시끄럽게 돌았지만 손님은 항상 많았죠. 엄마는 거기서 보조로 일했어요. 고기를 썰고 양념을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엄마의 손은 항상 거칠었어요. 칼에 베인 자국, 뜨거운 불에 낸 자국, 세제에 트인 손등. 하지만 그 손으로 엄마는 저를 키웠습니다. 아빠 없이, 친척 도움 없이, 오직 그 손 하나로요. 엄마는 힘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허밍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나유라, 엄마 왔다 해서 하고 노래하듯 말했어요. 발은 부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제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고기 좀 싸게 줘서 엄마가 삼겹살 사왔어. 우리 저녁에 구워 먹자. 그런 날이면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랑 둘이서 작은 식탁에 고기를 굽고 TV 보면서 먹고 웃고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화장실에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가끔 화장실 문틈으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나올 때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물어보면 배탈 났나 봐. 괜찮아. 하고 넘겼어요.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통통했던 엄마가 한 달 만에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야. 하고 웃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밥을 거의 안 먹고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엄마?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변기에는 피가 있었어요.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거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꽉 잡고 같이 탔어요. 엄마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CT, 내시경.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시계만 봤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상담실이라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해부학 포스터. 선생님은 차트를 펼치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대장암입니다. 3kg 보이고요. 전이 여부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암.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가능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3기라 수술 후 항암 치료가 필수입니다.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수술 방법, 항암 일정, 부작용, 회복 기간. 하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만 났어요. 비용은 얼마나? 수술비만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항암은 보험 적용이 되지만
그래도 회당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1000만 원. 우리 집 통장에 있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상담이 끝나고 엄마 병실로 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뭔가 큰 병에 걸렸다는 걸요. 수술하면 괜찮대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다고는 안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금방 나을 거야, 엄마.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유라, 미안하다. 왜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 엄마가 돈을 더 모아뒀어야 하는 건데.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퇴원은 했지만 수술 날짜는 잡지 못했어요. 수술비 선입금이 필요했거든요. 최소 500만 원. 우리에겐 없는 돈이었습니다. 엄마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하러 갔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 쉬어야지.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 괜찮아. 엄마 안 아파.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아팠습니다. 걸을 때마다 배를 움켜쥐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헐떡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랬어요. 진통제를 봉지째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아플 때마다 몰래 먹으면서요. 어느 날 밤 엄마가 주방에서 진통제를 먹는 걸 봤어요. 한 알이 아니라 3알을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괜찮아, 이것밖에 안 먹었어. 엄마는 웃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뭔가 해야 했어요. 고3이었지만 학원을 끊었습니다. 대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급은 9,000원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잠깐 쉬다가 알바 가고 새벽에 돌아와서 몇 시간 자고 다시 학교 가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어요. 친구들은 수능 준비로 바빴고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저래야 하는데, 나도 공부해야 하는데. 하지만 엄마 병원비가 더 급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편의점 알바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수술비는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속도로는 5개월이 걸렸어요. 5개월. 엄마가 버틸 수 있을까? 그 불안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암보다 먼저 우리를 조여온 건 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빚이었어요. 엄마가 쓰러진 후로 월세를 밀렸어요. 한 달, 2달, 집주인이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기다릴게요. 그 다음엔 정말 못 기다려요. 카드값도 밀렸어요. 연체 문자가 하루에 10통씩 왔습니다. 연체 일제, 신용등급 하락 예정, 법적 조치 진행 가능. 그런 문자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퇴근한 줄 알고 문을 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율 씨 맞으시죠? 어머니 계십니까?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한 명이 발로 막았습니다. 저희 채권 추심 나왔고요. 연체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800만 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엄마가 언제 그런 돈을 빌렸는지 어머니한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럼 퇴근하면 꼭 연락 달라고 전하세요. 안 그러면 압류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문틈으로 빨간 봉투를 밀어넣고 갔어요.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퇴근했을 때 그 봉투를 보여줬어요.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엄마는 주저앉았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언제 돈을 빌렸어? 나유라, 미안해. 내 고등학교 입학금이랑 학원비. 그때 급하게 필요해서. 그때였어요. 3년 전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요. 엄마가 갑자기 여유가 생겼다고 학원도 보내주고 새 교복도 사줬었죠. 그게 다 빚이었던 거예요. 왜 말 안 했어?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교복도 헌 거 사도 돼. 엄마가 너한테 그런 거 시키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추심 전화가 폭탄처럼 왔습니다. 하루에 20통, 30통.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일주일 후 또 남자들이 왔어요. 이번엔 4명이었습니다. 최종 통보입니다. 내일까지 입금 없으면 압류 진행합니다. 엄마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만, 2주일만. 그런 말 다 들어줬으면 우리 회사 망했어요. 남자들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가져갈 만한 게 뭐가 있나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이 간 후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저는 문 밖에서 엄마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숙제를 하는 척하고 있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800만 원을 구하지? 수술비도 못 구하는데 빚까지. 그때 엄마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서랍 여닫는 소리, 뭔가 뒤지는 소리.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엄마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가? 응, 편의점 좀. 내가 갈게. 괜찮아. 엄마 바람 쐴 겸. 엄마는 웃었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금방 올게. 엄마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방으로 돌아갔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엄마가 안 돌아왔어요. 전화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해져서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편의점을 다 돌아봤습니다. 없었어요.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방문 앞에 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엄마 글씨였습니다. 나유라, 미안하다. 엄마 잠깐 도망 좀 다녀올게. 저 사람들이 너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너는 사람 많은 곳으로 가 있어. 거긴 안전해. 사랑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엄마가 도망갔어요. 저를 두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은 무서웠어요. 처음 하루는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엄마 냄새가 났거든요. 빨래 세제 냄새, 고깃집에서 묻어온 연기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현실이 밀려왔어요.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구멍으로 밖을 봤어요.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나율 씨 계시죠? 어머니는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남자들은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현관에서 멀리 떨어진 제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귀를 막았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졌을 때 저는 문틈 밑을 봤어요. 또 빨간 봉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모든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복도에서 누가 지나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소리, 바람에 창문 흔들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그들이 왔나 싶어서 놀랐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꿈, 집안 물건들이 다 사라지는 꿈,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꿈, 비명을 지르며 깨곤 했어요. 학교는 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쉬는 시간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나유라, 너 요즘 왜 그래? 안색 완전 안 좋아. 아, 그냥 좀 피곤해.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냉장고가 비어갔습니다. 엄마가 사둔 반찬들이 다 떨어졌어요.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재료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비가 들어왔어요. 55만 원.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고민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밥 살까? 월세 낼까? 아니면 빚쟁이들한테 조금이라도 갚을까? 결국 반반 나눴어요. 20만 원은 식비로, 나머지는 빨간 봉투에 적힌 계좌로 보냈습니다. 일단 이것만이라도요? 하고 메모를 남겼어요.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20만 원 가지고 장난해? 원금만 800인데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연락처 알려줘. 저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딸이 엄마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짜 몰라요. 엄마가 연락 안 돼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어디야? 연락해줘. 나 무서워. 읽음 표시가 안 떴어요. 다음 날도 보냈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해. 아프지는 않아? 역시 읽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매일 보냈습니다. 하나도 읽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엄마가 폰을 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적당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를 찾아야겠다고. 토요일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가까운 지구대가 아니라 큰 경찰서로 갔어요. 거기가 더 제대로 해줄 것 같아서요.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창구에 중년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실종 신고 하려고요. 누가 실종됐는데요? 제 엄마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2주 전이요? 집을 나간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왜 나가셨는데요? 그 질문에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빚 때문이라고? 채권자들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하면 경찰이 제대로 찾아줄까요? 아니면 그럼 자발적으로 나간 거잖아요. 하면서 안 찾아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셨어요. 경찰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학생, 솔직하게 말해봐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지? 가정 문제예요? 부부싸움? 아니면 빚이요? 결국 말해버렸어요. 엄마가 빚이 있어서 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에 자꾸 와서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런 거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 거면요? 그건 실종이라기보다는 채무 회피에 가까운 거라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찾아주실 수 있죠? 엄마가 아파요. 암이에요. 병원 치료 받아야 하는데 그건 수사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가신 거고 범죄 연루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신고는 받을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우는 본인이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희망을 주지는 않았어요.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엄마 이름, 나이, 키,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특징 다 적었어요. 엄마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도 제대로 안 찾아줄 거예요. 우선순위가 밀린대요. 그럼 누가 엄마를 찾아요? 제가 찾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요? 경찰이 안 된다면 친척이라도 연락해야 했어요. 엄마한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제 외삼촌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의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만났어요. 엄마가 말해준 적 있어요. 우리 오빠는 엄마 결혼 반대했었어. 내 아빠가 별로라고. 근데 엄마가 고집 부려서 결혼했지. 그 후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
아빠는 제가 4살 때 떠났어요.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입장에서는 내가 뭘 했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어요. 엄마 핸드폰 연락처에서 오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딱딱한 목소리. 저 나율이에요. 엄마 딸. 나율이? 왜? 반갑지 않은 말투였어요. 저기, 엄마가 지금 집에 안 계셔서요. 혹시 외삼촌 거기 계세요? 왜 내가 알아? 난 너희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사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설명하지? 엄마가 2주 전에 집 나가서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연락 오셨나 해서요. 집을 나갔다고? 왜? 그게 빚 때문에.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뭐? 너희 엄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원래 계획성 없는 애였어. 결혼도 그렇게 막 하더니 외삼촌, 제가 소리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아파요. 암이라고요. 뭐? 엄마 대장암이에요. 수술도 못 받고 그 상태로 어디 가셨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안 됐네.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내 가족 먹여 살리기 바쁘거든. 외삼촌 제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너희 엄마 나한테 돈 빌려간 적 있어. 5년 전에. 300만 원. 아직도 안 갚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도와줄 수가 없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나도 미안하다. 근데 나도 내 가족이 우선이야. 알지? 나유라, 너 이제 고3이지? 힘들겠지만 혼자 버텨봐. 네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버티면 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버티면 된다고요? 어떻게요? 혼자서요? 그날 밤 저는 엄마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줄 거예요. 경찰도, 친척도. 그럼 제가 엄마를 찾아야 해요. 근데 어떻게?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서 핸드폰을 켰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앱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SNS, 유튜브, 뉴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였어요. 그때 추천 영상에 뜬 썸네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실종자 찾습니다. 마이너스 라이브 켜고 찾아요. 클릭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실종자 사진을 띄워놓고 시청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이 엄청 빠르게 올라갔어요. 어느 지역이세요? 사진 좀 더 크게 보여주세요. 공유할게요. 힘내세요. 수백 명이 동시에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응하고 있었고요.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러다 엄마 말이 떠올랐어요. 너는 사람 많은 곳으로 가 있어. 거긴 안전해. 사람 많은 곳. 여기잖아요. 이 화면 속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잖아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이브를 켜서 사람들한테 엄마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 근데 누가 제 방송을 볼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다른 영상이 눈에 띄었어요. 먹방 라이브 마이너스 실시간 소통하며 먹어요. 클릭했어요. 누군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시청자들이랑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2,000명이 넘었어요. 먹방하면 사람들이 보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영상. 가난 탈출 일상 브이로그 마이너스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 버티기. 이것도 조회수가 높았어요. 댓글에는 응원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요. 특히 힘든 이야기, 극복하는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요. 제게도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고 빚을 피해 도망갔고 저는 혼자 남아서 엄마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라이브로 하면서 먹방을 하면 사람들이 볼까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해볼까?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할까? 내 얼굴을 인터넷에 올릴까? 무섭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 올 수도 있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책을 쌓아서요. 그리고 각도를 맞췄습니다. 제 얼굴과 뒤쪽 부엌이 나오도록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2개,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처음 몇 분은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시청자 0명. 저는 화면을 보면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1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명, 3명. 천천히 늘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처음 방송해요.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히으잉. 뭐 하는 방송이에요? 저는 준비한 멘트를 꺼냈어요. 저 먹방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 엄마 찾고 있어요. 엄마가 2주 전에 집 나가서 연락이 안 돼요. 엄마 아프신데? 찾아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물 먹방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컵을 들었어요. 수돗물을 따라서요. 시청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거 키읔키읔. 물 먹방은 처음이네. 리을이응? 주작 아니냐? 욕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다른 댓글도 보였어요. 힘내요유. 진짜면 안타깝다. 그리고 알림이 떴어요. 별풍선 10개. 누군가 후원을 한 거예요. 처음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얼떨떨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진짜로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너무. 댓글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왜 울어 유유? 진짜 힘든가 보다. 얼마 필요해? 계좌번호 알려줘.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금 집에 라면도 없어요?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또 알림이 떴어요. 별풍선 50개. 후원 1만 원. 쿠폰 선물.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분 만에 3만 원 정도 모였어요. 저는 방송을 잠깐 중단하고 편의점에 뛰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라면 2개, 삼각김밥 3개, 김치 한 봉지, 계란 한 판.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계산하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라이브를 켰어요. 시청자가 50명으로 늘어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여러분 덕분에 라면 샀어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키읔키읔키읔키읔 귀엽니다. 라면 먹방 고고. 끓여 먹어. 저는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면과 스프를 넣고 끓어오르는 모습을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저 진짜 오랜만이에요. 라면 먹는 거. 라면이 완성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첫 입을 떴어요. 후루룩 마이너스. 너무 뜨거웠지만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울면서 먹었어요. 댓글창이 미쳤어요. 유유유. 얘 진짜네. 아나 왜 울어? ASMR 장난 아니다. 별풍선 쏜다. 알림이 계속 떴어요. 별풍선 후원 선물. 저는 먹으면서 계속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첫 라이브가 끝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최대 시청자 150명, 총 수익 8만 원. 저는 그날 밤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고 사람들이 응원해줬고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켰어요. 알림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새 구독자 500명, 댓글 200개, 멘션 50개. 뭐지? 계정을 확인했어요. 팔로워가 5,000명으로 늘어 있었어요. 어제만 해도 10명이었는데요.
어제 라이브 영상이 클립으로 잘려서 퍼지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엄마 찾는 소녀의 라이브 마이너스 라면 먹으며 우는 모습에 시청자들 눈물. 기사까지 났어요. 포털 메인에 걸렸습니다. 물먹방으로 시작한 고3 소녀, 실종된 엄마 찾기 위해 라이브 시작.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어요. 진짜 안타깝다. 엄마 빨리 찾았으면. 이런 애들 도와줘야지. 별풍선 쏴줘야겠다.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주작 같은데. 동정 마케팅 아님? 요즘 이런 거로 돈 버는 애들 많음.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댓글이 더 많았어요. 그날 저녁 두 번째 라이브를 켰습니다. 시청자가 처음부터 300명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물 먹방? 아니 라면 먹방했던 나율이에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왔다. 오늘은 뭐 먹어? 엄마 찾았어? 저는 준비한 메뉴를 보여줬어요. 오늘은요? 1,000원으로 버티기 해볼게요. 편의점에서 1,000원으로 뭘 살 수 있는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키읔 기대된다. 1,000원으로 뭘 사냐? 10일 노려야지. 저는 편의점에 가서 1,000원으로 장을 봤어요. 10일 삼각김밥 하나 사니까 2개가 나왔죠. 그게 전부였어요. 돌아와서 먹으면서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요, 항상 제가 배고플까봐 걱정하셨어요. 당신은 안 먹어도 저한테는 꼭 챙겨주셨죠. 울컥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서 뭐 먹고 있을까요? 시청자들이 위로해줬어요. 힘내 유유. 꼭 찾을 거야. 별풍선 쏠게. 그날 수익은 15만 원이었어요. 다음 날은 20만 원, 그 다음 날은 30만 원. 일주일 만에 팔로워가 5만 명이 됐습니다. 저는 매일 라이브를 켰어요. 반찬 없이 밥 3일 챌린지, 시청자가 골라주는 최저가 장보기 편의점 도시락 먹방. 사람들은 제 방송을 좋아했어요. 울고 웃고 응원하고 후원했습니다. 광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작은 업체들이었지만 협찬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라면, 김치, 반찬.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먹으면서 소개했습니다. 이 라면은 회사에서 협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습니다. 라이브가 더 많이 벌었거든요. 돈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밀린 월세를 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채워졌고요.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을 때 큰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과자 광고 모델 하실 의향 있으세요? 청소년 타겟 제품이라 나율씨 이미지가 딱이에요. 광고비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승낙했어요. 촬영 갔을 때 스태프들이 친절했어요. 메이크업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나율씨 지금 완전 핫하시죠? 제 딸도 팬이래요.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광고가 나갔을 때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제 계정 팔로워가 20만을 넘었어요. 하지만 그 즈음부터 댓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율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엔 진짜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광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님?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질투하는 거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낮에는 촬영, 저녁에는 라이브, 밤에는 편집과 업로드, 새벽에는 댓글 관리. 학교는 거의 안 갔어요. 출석 일수만 채우러 가끔 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엄마를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제대로 된 관리 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줄러요? 매일매일 할 일을 적어 넣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그 스케줄러를 스크롤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3주 전 기록부터 쭉 봤어요. 월요일 오전 마이너스 과자 CF 미팅, 오후 마이너스 라이브 준비, 저녁 마이너스 라이브 송출, 밤 마이너스 편집. 화요일 오전 마이너스 협찬 제품 수령, 오후 마이너스 촬영, 저녁 마이너스 라이브. 수요일 오전 마이너스 학교 출석, 오후 마이너스 라면, 회사 미팅, 저녁 마이너스 라이브. 목요일 오전 마이너스 콘텐츠 기획, 오후 마이너스 촬영, 저녁 마이너스 라이브. 금요일. 일주일 내내 빽빽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전에 똑같이 적어놓은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수색. 근데 그 옆에 체크 표시가 없었어요. 한 주, 2주, 3주.
3주 연속 빈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 위로 올려봤어요. 한 달 전, 2달 전. 엄마 수색이라고 적어놓은 칸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체크된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대신 그 시간대에 다른 일정이 덮어 씌워져 있었어요. 대형 과자 회사 콜라보, 국물 라면 CF 촬영, 유명 먹방 유튜버와 협업, 팬미팅 준비.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엄마를 찾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일하고 있는 건가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처음 라이브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빈 냉장고 앞에서 물을 마시며 울던 그날. 엄마를 찾기 위해서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근데 지금은요? 마지막으로 엄마 사진을 들고 입은 보신 분 계세요? 하고 방송한 게 언제였죠? 2주 전? 아니 3주 전이었나? 기억도 안 났어요. 제 라이브는 이제 완전히 먹방 콘텐츠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가끔 멘트로만 나왔어요. 오늘도 엄마 생각하면서 먹을게요. 그런 식으로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는 또 스케줄대로 움직였어요. 알람이 울리고 일어나서 촬영 가고 라이브 켜고 그 루틴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게 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돈을 벌어야 엄마가 돌아왔을 때 수술비를 낼 수 있어. 지금은 기반을 다지는 시기야. 나중에 더 많이 벌면 그때 제대로 찾을 거야. 엄마가 돌아오면 이 모든 걸 보여줄 거야. 엄마,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하고. 그 말들이 저를 면제해주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촬영장에 가는 차 안에서도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협찬 제품을 받을 때도요. 엄마 돌아오면 같이 먹을 수 있어. 광고비가 통장에 들어왔을 때도요. 이 돈으로 엄마 수술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저를 속였습니다. 어느 날 밤 큰 기업 미팅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양복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케팅 팀장, 브랜드 담당자, 광고 디렉터. 나율 씨 앉으세요. 저는 긴장하며 앉았어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출시하는 건강식품 라인이 있어요. 타겟층이 10대, 20대 여성인데 나율 씨 이미지가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료는 1천만 원 드릴게요. 6개월 전속 계약이고요. 1천만 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나율 씨 지금 정말 핫하시잖아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 요즘 소비자들이 딱 그런 걸 원하거든요. 진정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민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1천만 원. 이 돈이면 엄마 수술비를 낼 수 있어요. 항암 치료비도 몇 번은 낼 수 있고요. 그럼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엄마를 위한 거잖아요? 저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조각조각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요. 엄마는 도시 외곽의 좁은 고시원에 숨어 있었대요. 1.5평짜리 방,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답니다. 엄마는 일용직 일을 했어요. 전단지 돌리기, 청소 도우미, 주차 관리. 하루하루 버는 거였죠. 하지만 몸은 점점 나빠졌대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신음하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진통제를 점점 많이 먹고.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분 자주 응급실 갔다 왔어요. 밤에 너무 아파서 119부를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끝까지 안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록 남으면 안 된다고. 엄마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병원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핸드폰 위치. 모든 걸 지우려고 했던 거죠. 그 고시원에서 엄마는 핸드폰도 버렸대요. 새 번호를 만들었지만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버텼대요. 일하고 아프고 진통제 먹고 또 일하고. 어느 주말 오후였대요. 엄마가 고시원 복도 끝 공용 주방에 갔을 때 다른 세입자가 노트북으로 뭔가 보고 있었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그게 제 라이브였대요.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화면 속에 제가 있었어요.
예쁘게 머리 묶고 화장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먹방을 하고 있었죠. 오늘은요, 시청자님들이 골라주신 야외 메뉴 먹방입니다. 10만 원어치 먹방 도전. 제 옆에는 치킨, 피자, 떡볶이, 햄버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엄마는 그걸 보면서 울었대요. 공용 주방 구석에 서서 소리 안 나게 울었답니다. 엄마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말했대요. 우리 딸이 저렇게 잘 먹고 있구나. 저렇게 웃고 있구나. 다행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내가 없어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엄마는 그날 공용 컴퓨터에 앉아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라이브 플랫폼에 가입했습니다. 닉네임은 나율맘. 제 방송에 들어갔어요. 실시간으로 제가 먹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답니다. 댓글창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한 글자씩 쳤대요. 아가야? 지우고 다시 썼어요? 나유라? 지우고 또 썼어요? 엄마야? 결국 이렇게 보냈답니다. 아가야? 엄마다? 엔터를 눌렀어요. 그 한 줄이 댓글창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채팅은 너무 빨랐어요. 초당 수십 개의 댓글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나율이 오늘 이쁘다. 치킨 맛있겠다 유유. 별풍선 쏜다. 나율아 사랑해. 엄마이 아가야. 엄마다. 는 그 물결에 묻혀서 1초 만에 위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자동 필터에 걸렸답니다. 아가야 엄마다 같은 단어들이 스팸으로 분류됐던 거예요. 엄마의 댓글은 제 화면에 뜨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댓글을 남겼대요. 나율아 엄마야? 엄마 보고 싶다. 아프지? 엄마 알아? 하지만 전부 필터링 됐어요. 한 개도 제게 전달되지 않았답니다. 엄마는 30분 동안 댓글을 남기다가 결국 포기했대요. 그리고 화면 속 저를 한참 보다가 컴퓨터를 껐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스팸으로 지워진 거였어요. 4개월째가 됐을 때였어요. 제 팔로워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율씨 대형 야외 라이브 어때요? 광장에서 공개 방송. 스폰서도 붙고 무대도 제대로 만들고. 대박 날 거예요? 야외요? 네, 요즘 대세잖아요? 실제로 팬들 만나고 오프라인 이벤트도 하고. 나율씨인지도 확 올릴 수 있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거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해볼게요. 2주 동안 준비했어요. 무대 설치, 음향 체크, 협찬사 부스, 안전요원 배치, 포스터도 만들어졌어요. 나유리와 함께하는 야외 먹부림 파티, 시청자가 선택한 메뉴 10만 원어치 먹방, 홍보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고 했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저는 광장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무대가 있고 조명이 있고 카메라가 여러 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협찬사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치킨 회사, 피자 가게, 음료 브랜드. 스태프들이 저를 맞았어요. 나율씨, 여기 분장실 있어요? 메이크업 먼저 받으세요. 분장실로 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제 얼굴을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와, 피부 좋으시네요. 요즘 잘 드시나 봐요? 네. 덕분에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4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살이 쪘고 피부가 좋아졌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더 이상 빈 냉장고 앞에서 울던 그 소녀가 아니었어요. 메이크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0명, 100명, 200명. 광장이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유라? 나유리 화이팅! 떨렸지만 손을 흔들었어요. 스태프가 다가왔어요.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심호흡을 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큐. 음악이 나오고 MC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우리의 먹방 요정 나유리를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카메라가 돌아갔고 드론이 하늘에서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율입니다. 환호성이 올라왔어요. 저는 웃었어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 관중들 사이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둘러싼 원의 가장 바깥쪽, 지팡이를 짚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빠졌고 얼굴은 뼈만 앙상하고 손등에는 주사 자국이 검푸르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깨선 엄마였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음악도, 환호성도, MC 목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만 봤어요. 엄마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4개월 만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야위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가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엄마를 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래? 아픈가 봐. 스태프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속삭였습니다. 나율 씨, 저 사람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율 씨? 제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지나갔어요. 엄마다. 엄마가 왔어. 4개월 만에. 근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카메라들 앞에서, 이 협찬사 로고들 앞에서 만약 내가 지금 엄마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빚 도망자 엄마, 딸 버리고 도망간 엄마. 그 이야기가 다 나올 텐데 이 브랜드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계약은? 광고는? 내가 쌓아온 이미지는? 그 생각들이 1초 만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니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팬인가 봐요.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멈춰섰어요. 엄마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MC가 상황을 수습했어요. 어머, 팬분이신가 봐요. 나율 씨 인기 정말 대단하죠? 하하. 팬사인회는 나중에 따로 할 예정이니까요 해서 사람들이 웃었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고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큐 사인을 보냈어요. 자, 나율 씨, 오늘 메뉴 소개 들어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눈은 엄마한테 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원 밖으로 물러났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엄마.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 입은 웃으며 대본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메뉴들이에요. 치킨이 나왔고 피자가 나왔고 떡볶이가 나왔어요. 저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요. 카메라가 줌인했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어요. 입에서 씹히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목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기계처럼 먹고 웃고 말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관중석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쓰러진 거 아니야? 누가 쓰러졌어? 119 불러. 제 손이 멈췄어요.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뛰어내렸어요. 무대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갔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마.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무릎으로 바닥을 기면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거칠었습니다. 누가 119 불렀어요? 누군가 대답했어요. 불렀어요. 오고 있대요.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일어나. 제발. 엄마가 눈을 살짝 떴어요. 초점이 없었어요. 저를 보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율? 아? 너무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엄마 귀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엄마, 나야. 나율이야. 엄마, 괜찮아. 구급차 와. 병원 갈 거야. 엄마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우리 딸 이쁘더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괜찮을 거야. 엄마, 미안해.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 내가 미안해. 엄마 손이 축 늘어졌어요. 엄마? 엄마.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어요. 비켜주세요. 엄마를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이에요. 같이 타세요.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밖을 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아직 음식들이 남아 있었어요. 조명이 켜져 있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차가 더 빨라졌어요. 저는 엄마 얼굴을 봤어요. 너무 야윈 얼굴. 뼈만 남은 손. 주사 자국 가득한 팔. 제가 뭘 한 거죠? 제가 대체 뭘 한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의식 저하, 혈압 불안정, 호흡 곤란. 지금 바로 중환자실로. 엄마가 침대에 실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따라가려다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응급실 복도. 차가운 바닥.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메시지, 전화, 알림.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어요. 매니저. 나율 씨, 무슨 일이에요? 연락 주세요. 협찬사.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구. 야, 너 지금 난리 났어. 뉴스 봐봐. 뉴스?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 나율 엄마 방치.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쏟아져 있었어요. 먹방 BJ 나율, 야외 방송 중 실종됐던 친모 외면, 결국 쓰러져. 효녀 이미지 나율, 알고도 모른 척? 논란 확산. 4개월간 실종된 엄마 딸 야외 방송 찾아왔다가 쓰러져. 딸은 모르는 사람 발언. 영상도 있었어요. 누군가 찍은 거였어요. 엄마가 다가오는 장면,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장면, 엄마가 물러나는 장면,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댓글이 지옥이었어요. 진짜 역겹다. 동정 팔아서 돈 번 거였네. 엄마 찾는다며? 거짓말이었잖아. 저런 년이 효녀. 웃기지 마. 광고주들 다 빠져야 함. 환불해라. 인간이 아니다. 눈물이 났어요. 핸드폰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끌 수가 없었어요. 계속 봤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역겨운 인간이었어요. 엄마를 외면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전화가 울렸어요. 매니저였어요. 받았습니다. 나율 씨, 지금 난리 났어요. 협찬사들이 전부 계약 취소래요. 광고주들도 다 빠진대요. 해명 영상 올려야 해요. 빨리, 지금 당장. 저는 지금 뭐해요? 빨리 집 가서 영상 찍어요. 저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뭐?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세요. 매니저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요. 병원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눈물 흘리면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못 듣겠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엄마 어때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됐고 영양실조에 탈수까지. 언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방치.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말이 안 나왔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면회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면회 시간 아니면 안 돼요. 제발요. 제발.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벽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알림이 999 플러스였어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욕하는 메시지, 비난하는 댓글, 협찬 취소 통보, 광고 철회 공지, 제 계정 팔로워가 빠지고 있었어요. 50만에서 48만, 45만, 40만. 실시간으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구나. 이름도, 돈도, 팬도, 이미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엄마도. 새벽 4시였어요. 대기실에 저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라이브 앱을 켰습니다. 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라이브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어요. 시청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50명, 100명. 하지만 댓글이 달랐어요. 뭐야, 얘 아직도 방송해? 염치 없네. 엄마는 사과 방송이냐?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제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부어 터진 눈, 축 처진 어깨, 창백한 얼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말이 안 나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지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엉엉 울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댓글창이 조용해졌어요. 욕하던 사람들도 멈췄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를 더 이상 못하겠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5분? 10분? 고개를 들었을 때 시청자는 500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라이브였어요. DJ님, 여기까지가 제 일부입니다. 제가 추락한 이야기예요. 그날 새벽 이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계정은 삭제했고 연락처는 바꿨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집 밖에도 안 나갔어요. 엄마는 일주일 후에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상태는 너무 나빴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수술은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대요. 엄마는 그 후 6개월을 더 사셨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요. 저는 그 6개월 동안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학교도 그만뒀어요. 알바도 안 했고요. 그냥 엄마만 봤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유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돼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너 방송하는 거 봤어. 넌 정말 잘하고 있었어. 엄마, 다시 해. 다시 시작해. 엄마는 괜찮아. 그게 엄마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엄마는 그 다음 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내일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저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났는지, 엄마가 남긴 진짜 선물이 뭐였는지, 그리고 제가 왜 지금 다시 일어선 여자라고 불리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켜지면 사람은 때로 자기 가장 나쁜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날 그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를 외면했어요. 제 이미지를, 제 커리어를,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평생 안고 살 겁니다. 하지만 DJ님,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다시 불릴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잃었지만 엄마한테서 받은 마지막 선물로 다시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내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어느 작은 사무실에서 나율 올림.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나쁜 선택을 합니다. 나율은 추락을 기록했고 내일은 그 이유를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벼랑 끝이라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첫 문장만으로도 삶은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DJ 준이었습니다. 내일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